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채널 우리집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수원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수원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주거 또는 투자를 하는 데 앞서 고려해볼 만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한 수원은 동탄, 판교, 안양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축인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가운데에 접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동산을 투자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경부선 고속도로에 근접한 곳들이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으로 시작해서 분당, 판교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최근에는 용인, 동탄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기도 하죠. 경기도청의 소재지이자 경기도 최대 도시인 수원에는 장안구, 건선구, 팔달구, 영통구 4개 행정구가 속해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수원하면 우리나라 대표적 대기업 삼성전자가 떠오르는데 수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부천, 안양, 고양시 등이 서울 베르타운의 성격이 강한 것과 배치되어 자립도시에 가까운 즉 경기도의 행정, 경제의 중심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서울, 인천 등과는 도시 문화의 차이가 있고 생활권도 상당히 다른데 상권의 규모도 매우 커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비율도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광교 호수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높아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서울과 거리적으로 꽤 떨어져 있는데 왜 비싸지라는 질문에 대해 서울 출퇴근 인구 비율이 낮은 자립형 도시라는 점이 그 답이 될 수 있겠네요. 한편 수원은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고급 일자리를 가진 자립형 도시, 그리고 많은 인구수, 이 두 가지 특징만으로도 수원은 거주지, 투자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도시 중 한 곳인 수원은 그 생활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은 지하철 1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동쪽은 영통, 광교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됐고 서쪽의 상당수 부분은 넓은 면적의 농지와 함께 수원 비행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의 동쪽 동수원은 수원의 경제, 산업, 행정 및 교육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삼성전자의 본사 및 수원사업장이 이곳에 있으며 광교 테크노밸리도 여기에 위치해 있죠. 수원의 대표적 신도시인 광교 신도시와 영통지구, 메탄지구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조성되었고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로 대표되는 교육 인프라 및 각종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광교 신도시에 들어올 경기도청은 이 일대로 출퇴근하는 여러 업종의 직장인들에게 직주 근접의 훌륭한 주거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 일자리와 많은 인프라가 수원의 동쪽에 몰려 있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었던 반대편 서쪽 주민들의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한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원의 서쪽 서수원은 비행장과 논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동쪽에 비해 개발이 더디었으며 이에 따라 서수원 일대 주민들의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서수원 일대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의 금곡동, 험해실동 일대에 자리 잡은 험해실지구는 계획인구 5만 5천 명의 대규모 택지지구로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밀집된 주거지역 및 넓은 면적의 녹지 공간을 특징으로 둘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지역에서 기대하던 신분당선 험해실 연장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이 일대 집값이 들썩이기로 했죠. 수원의 주거 반경이 서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 일대에 자리 잡은 수원 비행장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전 후보지로 발표된 화성 일대에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말씀드린 대로 수원에는 삼성전자 주변으로 잘 정비된 도로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동네도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생긴 동네에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생활 인프라 노후화가 계속될 경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원에서는 수원역 부근에서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팔달 6구역, 8구역, 10구역과 건선 6구역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구역들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00에서 3,000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구역과 별개로 팔달 3구역의 경우에는 2011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2019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 조합 측에서 수원시를 상대로 낸 구역 지정 해제와 조합 설립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조합 측 승소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와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는데요. 시공사는 GS건설과 대우건설로 최고 15층 약 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니 수원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재개발 외에도 수원 내 구축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흔히 개별 가구의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떠올리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이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뼈대만 남겨두고 다시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단지들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곤 하는데, 조합 설립까지의 과정이 재건축보다 쉬워서 최근 수원뿐만 아니라 분당, 일산, 부천 등 1기 신도시 일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수원의 대표적인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영통에 있는 신성, 신안, 쌍용 지능아파트인데, 지난 2020년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얼마 전에는 DLENC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616가구 규모에서 지상 20층 21개동 총 1854가구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표본이 될 만한 리모델링 단지가 몇 개 없어 시장의 관심이 재건축에 비해 덜한 상태이지만, 재건축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노후단지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리모델링이 떠오르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수원은 GTX-C와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화서역 일대 구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화서역 근처에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와 함께 약 2,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까지 건설이 되고 있으며, 이 단지의 경우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었으며, 현재는 높은 프리미엄까지 붙은 상태로 거래가 되어 이 일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기로 했죠. 지금까지 살펴본 수원은 서울만을 바라보는 수도권이 아닌 자립형 도시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교 신도시로 대표되는 도시개발로 고급 주거지로의 이미지 변신도 기대해볼 수 있기도 하죠. 미래가 기대되는 수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